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의료계가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남에서도 30%가량의 동네 병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라남도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총파업에 전남 의사들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도내 의원급 의료기관 940개 중 30%, 280여 곳이 휴진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응급실과 코로나19 관련 필수 분야 의료진은 제외됐지만 지역에서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 의원들이 대부분.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확정되며 환영했던 도민들과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의과대학 4,000명 증원이라든가 공공의과대학 신설, 아니면 목포 쪽에 순신설 의과대학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은 저희하고 단 한 번도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체 공휴일을 비롯해 휴가 기간과 맞물려 총파업 휴진까지 의료 공백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전라남도는 의료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37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3곳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도내 보건기관 모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우리 전남 쪽이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도내에서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나 119, 각 시군 보건소와 함께 응급의료정보 제공 누리집이나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지난달 고흥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병원 화재에 대해 국과수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은 어렵게 됐지만 경찰은 화재 대피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류 과부하, 전선 노후화, 낙뢰 등 다양한 전기적 요인이 추정됐지만 원인을 규명할 증거인 배선 이불에 타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원인 불명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나 이렇게 특별한 경우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서는 충분히 책임을 이에 따라 고흥경찰서는 병원장과 병원 관리자의 업무상 과실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와 소방교육 계획을 담아 갱신해야 하는 소방계획서를 병원이 미흡하게 작성한 사실이 발견됐는데 확인해보니 실제로 소방교육과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화재 피해가 커질 여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산소호흡기 등의 위치와 대피 절차 등 직원들을 상대로 한 소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고생을 했어요. 간호사들이 이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서툴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간호사들은 깨우고만 다녔지 어디로 안내할지를 몰라요. 또 현장에는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들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병원장과 병원 관리자의 신병 확보 여부를 고민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송귀근 고흥 군수가 촛불 폄하 발언을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공무원을 신안 홍도로 인사발령 냈다는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직권남용이라고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까지 진행됐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초 군수의 촛불 집회 폐마 발언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6급 공무원 A씨를 신안군으로 교류 인사 발령했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보복성 인사 논란이 일었고 권익위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송 군수를 고발하면서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5개월여에 걸쳐 공군과 신안군 공무원 16명을 소환해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최근 송 군수의 혐의 사실에 대해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공군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포렌식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했고
교류 인사 역시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른 인사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 일부 지역사회는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군수의 폭압적이고 부당한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도가 한참 넘었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기기를 이용해서 동료 직원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죠. 권익위도 경찰의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라면서 최근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지역 내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구례와 곡성, 나주 등 호우 피해가 집중됐던 전남의 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구례와 곡성, 나주, 화순, 담양, 함평 등 전남 지역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복구비의 50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이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순천시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순천 황전면 용림마을과 구례군을 지원하는 데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0일부터 수해 현장에 관내 자원봉사자 1,300여 명과 구호장비 175대를 파견한 데 이어 식료품과 생수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석 시장은 어제 순천시청 공무원 140여 명과 함께 순천 황전면 용림마을과 구례군청을 방문해 순천시청 직원들의 모금액으로 마련한 침구를 전달하고 복구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여수 을지역구의 김회재 의원이 법 제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해 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 모임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고 민주당 강령에서도 소수자 인권 등을 강조하고 있다며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기본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 측은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을 공론화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이르면 오늘부터 학생들이 짧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1학기에는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으로 원격 수업에 부분 등교가 많이 시행이 됐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 2학기에는 학생들이 날마다 학교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짧은 여름방학에 들어갔던 초, 중, 고등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14일 일부 학교를 시작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18일을 거쳐 24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교가 개학합니다. 예년에는 여름방학이 끝남과 동시에 2학기가 시작됐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늦어졌던 만큼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오는 28일까지는 1학기 학사 일정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1학기에 실시됐던 3분의 2 등교 원칙이 광주 지역 학교에는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31일 이후부터는 학생 모두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일부 과밀 학교와 학급에 대해서는 3분의 2 등교가 권장되지만 최종 결정은 학교 구성원들이 내리게 됩니다. 또 2학기부터는 1학기 동안 중단됐던 이동 수업도 다시 시작됩니다. 2학기 때는 가급적이면 이동 수업도 가능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학하는 전남 지역의 학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전원 등교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방침이 격상될 경우에는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2학기 때 혹시 또 원격 수업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학생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을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분의 2 등교를 원칙으로 세운 교육과는 달리 전원 등교 방침을 세운 시도 교육청. 지역사회 감염이 수그러들기도 했지만 가정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간 여수 돌산대교에 다시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돌산대교 주탑 도장과 교면 포장 작업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사가 당초 지난달 1일부터 4개월여 동안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휴가철 불편 등을 고려해 익산청과 공사기간 변경과 단축을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이 김양식장 면허 지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고흥군 수협 김양식 어민들은 어제 집회를 갖고 나로도 수협이 정상적으로 임대받은 김양식 면허지의 반납을 과하게 요구해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나로도 수협은 자신들이 면허지의 소유자인데다 면허지 반납 요구가 계약 위반도 아니라면서 조속한 면허구역의 반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의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여수에 들어섰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최초의 수소 전기차 충전소는 여수시 중흥동 SPG 여수공장 내에 설치돼 현재 시험 운행 중이며 오는 20일 준공식을 갖고 상업 운전에 들어갑니다. 여수시는 올해 수소차 구매를 신청하는 시민들에게 한 대당 3,7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을 총 10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71대의 구매 신청이 접수돼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의대는 순천에,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중심인 율촌면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동부권은 인구 100만이 밀집해 있고 영호남 교류의 거점인 만큼 순천대가 의과대학 설립의 적지이며 대학병원은 여수와 광양, 순천 국가산단의 중심지구인 율촌면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제21대 총장 선거가 8년 만에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는 9월 23일 교수와 직원, 조교와 학생, 시간 강사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인으로 참여하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까지 다시 내려오면서 연천과 파주, 철원과 춘천 등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된 모습인데요. 비는 낮 동안에는 충청 북부, 저녁이면 영동 지방까지 확대되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우려됩니다.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시점은 주로 오늘 저녁부터 주말인 내일 낮 사이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북부에 또다시 100에서 많게는 3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 경북 북부로도 20에서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수 있겠고요. 호우특보도 북쪽부터 차례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무더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우특보 지역도 이제는 충청과 남부 전역으로 확대 강화돼서요. 오늘 대구와 제주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지속했고 전주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2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야속한 올 장마 이번 주 일요일이면 드디어 끝이 나겠고요. 이후 말복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뒤늦게 무더위와 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